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쳐졌습니다. 이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겨 실시한 것인데 사업 타당성, 즉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2공항 건설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에 해당 지역인 성산읍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고영호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홍진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성수 제주도 공항 확충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나홍진 과장님,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내용을 포함해서 의미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많은 분들께서도 제주공항을 이용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제주공항의 이용객이 급증하게 돼서 최근 5년간 약 연간 11% 이상의 이용객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저희가 한 2,500만 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2030년 기준으로 저희가 약 4,5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적인 또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였고요. 제주도와 어떤 의견을 같이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지금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BC가 1.23 수준으로 나와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 BC라는 것은 Benefit and Cost, 비용과 편익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3이라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BC 분석에서는 1만 넘으면 1이 넘고 AH 분석이라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는데 0.5가 넘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예. 그 정부가 발표한 제2공항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고영호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 역시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제기해왔던 절차적 그 정당성 요게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저번에 그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시에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걸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어디에 우리 주민 의견이 수렴돼 있는지 그게 좀 제일 처음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제2공항 추진을 하면서 주민 갈등을 고려해가지고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 갈등을 아예 접어두고 뒷전에 두고 하는지 아니면 주민 갈등을 부추기면서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이처럼 정당성 없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 주민들이 과연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예타나 뭐 사전 타당성 결과를 보면 똑같아요. 뭐 공항 부지 검토를 하면서 두 결과 차이가 BC 결과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10.52 그 정도 나왔고 이번에는 1.23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 이번 예비 타당성 결과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신뢰성이 없는 용역 결과를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임상수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그 신공항 논의는 90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제주권 그 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부터 그 처음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한 2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논의만 되면서 표류하다가 이번에 결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인데 앞으로 이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의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주도 내 그 1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우리 도민행동은
우리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만은 공동 대표께서 나오셨는데 제2공항 예비 타당성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문상빈 대표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기초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사전 타당성 용역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부실 용역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결과 발표 이후에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물론 그 이전부터입니다만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예비 타당성 조사마저도 전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나왔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 부분에서 전혀 신뢰할 수가 없고요. 아까 그 고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전 타당성 조사의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비용 편익을 10.58로 계산을 했는데 기재부 조사에서는 1.23로 나왔습니다. 10배 차이가 나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떤 그 한마디 해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자 두 분께서 나와 계셨는데 이 차이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편익 비용 이게 조사 방법 자체가 틀린 건 아닌가요? 10.52하고 뭐 1.23 이렇게 나오는 BC 결과. 예,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이제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편익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항을 건설할 때 편익은 항공기가 지체하는 시간, 항공기 지체 시간, 그다음에 화물이라든지 여객이 지체돼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이 어떤 편익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계산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항공기 지체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느냐가 사실은 양 기관, 지금 이제 당초에 연구기관 사전 타당성을 했던 기관과 기재부에서 의뢰한 KDI 그 요청을 했던 기관 간의 항공기 지체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제가 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주도에 비행기가 오전 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비행기가 오전 오후 한 대가 있다고 예를 들면 한 대씩 있다고 예를 들면 가정을 하면 많은 분들이 토요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일요일 오후 비행기를 타고 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토요일 오후 비행기, 일요일 오전 비행기는 비행기가 좀 여유롭게 되거든요. 좀 길어지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 그러니까 거기서 지체 제가- 시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10배가 차이 나거든요. 예. 그 여기- 지체 시간을 계산하는 수치를 보시면 예. 나중에 결과는 저희들이 뭐 다 지금 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 수치를 얘네들이 아직 그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지체 시간 차이 자체가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조사 기관에서마다 항공기 지체 시간이 차이 때문에 비용 편익 수치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겠죠. 예, 결국은 뭐 그런 지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오늘 토론하는 데서 뭐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2공항 경제성 분석 결과가 부풀려졌다는 그 도민 행동의 주장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예타가 그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에 주민들의 그 제기했던 용역 부실력을 충분히 해소를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됐어 오는데 자꾸 그 어떤 의혹들을 덮고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커지는데요. 기존 공항 그 확장하는 그 조작 왜곡하거나 뭐 정석 비행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동굴져서 전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신뢰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 도민 행동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지 선정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지역에도 설명을 드렸고 기존 공항에 대한 뭐 확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검토를 거쳤고요. 정석 비행장에 대해서도 정석 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기존 공항 확장이나 정석 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사실은 가장 먼저 1단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석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정석 비행장 자체가 북측에서 진입을 할 수 없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북측에서 진입을 하려면 저희가 오름들을 여러 개를 쳐내야 되는, 절취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뭐 많은 분들이
그 이견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안개 일수나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정석 비행장의 운영 가능 수가 일반 국제공항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예. 그 고용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성 이게 뭐 요소. 부풀려졌다는 논의에 앞서 우리 국토부의 신뢰가 없다. 이 신뢰가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우리 이 예비 타당성 조사나 사전 타당성 조사 자체가 그 찬성 측 기구에서 발주된 용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쏠리게 되는 게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뭐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같은 부지에 같은 공항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0배씩 그 경제성이 차이 난다는 것은 우리 최초 공항 2포 후지 부지 선정할 때 과도하게 그쪽으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런 게 증명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만약 이런 공항 추진하면서 어떤 공정성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이 용역을 발주했다면은 BC 결과가 더 낮을 수도 있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합리적인 판단과 명확한 정보 제공을 해줘야 하는 정부가 형평성 없는 용역 추진에 의문만 더 키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 임성수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입니까? 예. 어쨌든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어떤 기준을 갖고 분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져야 사전 타당성 조사와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타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요소에 차이 난다는 것은 앞으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지면 그때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네, 우리 보아지고 문상빈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경제성. 말씀하신 그 어떤 전문가 또 전문 기관에 의해서 수립된 용역인 건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 후보지 공항 후보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승인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 또는 몇몇의 전문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전문가들은 이곳이 또는 어떤 곳이 공항 후보지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후보지를 추천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밀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용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전제와 이러이러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결국은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모자랐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쨌든간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이제 타당성이 이제 확보된 만큼 이제 공항 건설 사업을 바로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은지 과장님. 지금 이제 예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기본계획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지금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동굴 문제라든지 몇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착수하면서 초기에 다 조사를 해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설계 단계를 거쳐서 약 2020년 경이 되면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2020년 공사 착공. 그런데 제주 제2공항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주민들 입장, 고용호 의원님? 우선 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거는 정부에 뭔가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겁이 나고 두렵기 때문에 뭉치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제2공항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처음부터 실타래를 잘못 풀지 않았나. 주민들이 지금도 그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지금이라도 엉킨 실타래를 잘 풀어나가려는 그런 노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근본 예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여타나 지금 사전 타당 조사나 전부 똑같이 진짜 밀실에서 한 게 아니냐. 이래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를 우리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제주도도 우리 중앙 정부의 일이라고 이제 중앙 정부의 뒤에 숨어가지고 제주도도 하는 행동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의 의견을 좀 보태줘야 되는 제주도정이 지금 그것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진짜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나설 것인지 또 제주도정의 그런 불신이 감정이 더욱더 싹을 키우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희룡 지사도 제2공항 그 입지를 선정해서 발표한 후에 성산업 주민들하고 뭐 소통을 해 나간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에게는 그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주민과의 갈등 해결책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임보무 부장님?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과의 무한 소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1월 13일부터 성산업 특별지원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근무자들이 지금 주민과의 1대1을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8일 이때에는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법무사라든 감정평가사 아니면 세무사를 투입을 해서 지역 주민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갈등 전문가를 추가로 배치를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도민행동에서는 제2공항 건설 강행을 철회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입장을 우리 문상표 대표님께서 좀 정확하게 앞서 그 임성수 본부장께서 지금 무한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도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 좀 궁금한데요. 거기에 그 감정평가사가 왜 거기에 필요합니까? 토지 보상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감정평가사가 거기서 그 상주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지사께서도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아주 무한적인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뭐 64회 주민 설명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64회 주민 설명을 저희가 한번 그 기억이 없어서 정보공개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정도 횟수로 주민들과 만나는지 정보공개청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전체 그 제주도 43개 읍면동의 그 지역 주민들을 이제 만났는데 거의 다 이제 통반장 분들 그리고 어떤 지역 관계자분들 만나서 아주 소수의 인원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할당된 분들을 만나가지고 소통을 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하고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그 관계자분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가진 건 불가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노형동의 주민이 인구가 5만이 넘는데 거기 설명에 70명을 모아놓고 설명했어요. 성산업 지역 주민이 인구가 15,000이 넘는데 30명 모아놓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무한 소통이 그리고 지역 대책의 주민들께서는 제대로 된 그 설명이라든지 제대로 된 공책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무한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제주도의 지금 이렇게 이런 그 기본적인 이 갈등의 처음에 그 아주 근본 원인이 주민들하고 전 소통을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신 겁니까? 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64회라는 것은 그 발표 나서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발표하기 전에 후보지 발표하기 이전에 64회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나서 즉 작년 11월 10일 날 발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특별지원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소통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그 마을 단위 지역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구성이 되어지면 민간 협의를 구성해서 가령 예를 들면 지역 협의체 대표나 아니면 시민 단체 그리고 전문가 공무원을 포함한 민간 기구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 거기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에서 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9월달 그 토론에서도 아니죠. 지난 7월달 토론에서도 도의에서 갔던 토론에서도
그때 나오셨던 그 공항호칭지원단 과장님께서도 민간 협의국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 후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11월달에 지금 여기 나오신 관장님도 계시지만은 국회에서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가졌었는데요. 처음으로 그 입지 선정 발표 이후에 처음으로 국토부, 제주도 그리고 이장님부터 포함해서 마을 내 주민분들 그리고 대책위분들하고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만난 자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면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이 즉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이후에 그러한 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자고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 투치던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 요즘 활발히 마을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만간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홍진 과장님, 우리가 사업 타당성이 높다는 것과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제2공항 건설을 재검토할 수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2공항 입지는 뭐 많은 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입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공항 확장하는 안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의견들 정석을 이용하는 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공항 확장에 대해서도 아주 저희가 뭐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4차례 거쳤습니다. 중간에 주민 설명회 할 때 참여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민 설명회 때 기존 공항에 지금 소음 대책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존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진행을 못할 만큼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기존 공항 확장을 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거든요. 또 그리고 다른 안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입지를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십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안을 공개해서 그거를 주민들이 뭐 투표를 해서 정하는 안 이런 거를 해서 입지를 정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그게 또 더 큰 어떤 갈등을 제주도 내에서 일으키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가 최적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 의원님은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재검토가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뭐 공항 문제에 대해 가지고 모두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재논의를 요청한다면은 당연히 그것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뭐 갈등을 해결해 가지고 거기서 그 갈등이 우선 치료돼야만 이게 우선 선행될 수 있고 공항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제주공항이 성공을 위해서는 이 갈등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요거를 해버리면은 결국 그 한 축은 갈등 관리 한 축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대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전부 수용해가지고 재검토하다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고 그거를 그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고 그런 노력은 우리 국토부나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신뢰성과 신빙성을 우선 담보해 주시고 뭐 주민들이 의견을 끝까지 배척하지 마시고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임성수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2공항 문제는 어쨌든 제주도 어디든 간에 제2공항 개발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불가피한 문제인데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저희들이 잘 헤아려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민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이제 예산으로 따지면은 약 5조 원이 들어가는 이 단일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제주 최대의 규모입니다. 제2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까 소통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럼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과제를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는 지금 제주 신공항 건설 자체를 사실은 아주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에서 제주 항공 노선, 김포에서 제주를 오는 항공 노선이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바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노선입니다. 그만큼 제주는 아주 이제 중요하고 바쁜 공항이고요. 지금 기존의 공항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터미널이나 지금 활주로나 거의 용량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나중에 안전 문제나 이런 쪽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금 이제 예타가 끝나고 내년에 이제 기본 계획을 진행하면서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개 같이 참여하는 어떤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분들께 더 설명을 저희가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본부장님. 예, 어쨌든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갈등 해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소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아픔과 이런 희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 역시 그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뒤따라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 본부장님, 대략 공항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거나 그런 사안도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주하는 부분에서 공항 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아마 할 거고 그 외에 주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항 주변 발전 계획을 제주가 중심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예, 고영호 의원님 앞으로 중요한 과제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국토부나 우리 임성부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당연히 최우선 드는 게 이 갈등 관리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토부와 우리 제주도정이 이거를 진짜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없이는 우리 제2공항이 결과가 성공한다 해도 그 결과는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문상빈 대표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좀 조금 안타까운데요. 지금 나우진 과장님께서 공항에 오늘도 이제 공항을 통해서 이제 제주도에 들어오셨겠지만, 나우진 과장님이나 우리 임선수 본부장님은 공항을 보시면 공항의 그 포화 상태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걸로 인한 도민들의 삶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공항에 번잡하고 사람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한 또 다른 사회적 그늘이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제주도의 환경 수용 능력이 임계치가 와 있다는 게 이제 징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도두 하수성말 처리장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하수 고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매일 출퇴근 때도 느끼는 이 교통 체증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근 또 어떤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1,300만이 레도하는 이런 관광객 시대에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꾸 지금까지 이렇게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한 이런 제주도의 현실을 계속 앞으로 늘려가겠다는 걸 고집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제주도 도민의 삶의 질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심한 2배, 3배 더 심한 그런 사회적 갈등과 고통을 겪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저는 들리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포화 상태라는 제주공항, 우리 수요의 측면에서만 보면은 이제 기존 공항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제2공항을 건설한다든지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공항 확충은 시급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2공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반대 여론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주민 갈등 해소를 전제로 해서 이제 용역비, 그러니까 50억 원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고영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가 한 3가지 산행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에 대한 갈등 관리는 앞서 얘기했으니까 굳이 길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주민 협조 없이 이룬 우리 성과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연 5조 원이 예산
그 전체를 공공재원에서 조달할 수 있는가?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금 현대건설 민자 추진 보고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민자가 동원되어 개발 이익이 결국 특정 집단에게 쏠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 국토부와 우리 제주도정은 말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속 가능한 아까 우리 문상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주 제2공항에 연계된 사회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제주 제2공항은 우리 제주도 성장의 큰 밑거름처럼 지금 우리 말라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주도는 지금 쓰레기 아까 먼저 얘기했지만은 상수도, 물, 교통 등으로 신음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가 과연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가 얼마인가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공항의 모든 것을 우리 제2공항이 해결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제2공항은 또 다른 제2의 우리 제주도 환경 파괴가 될 수도 있다는 전초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우리 제주가 제2공항을 이제 새로운 과제가 제2공항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요구하는 만큼 또 새로운 우리 그 과제에 대한 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 재원이 엄청난 중앙 재원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우리 중앙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과 우리 국토부는 어떻게 이거를 담보할 것인가? 중앙 재원을 이것도 이런 중앙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그런 우리 제주 제2공항 비전을 말려야 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고 의원님 말씀 중에 민자를 동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홍진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민자 논란이 우리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때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 기업에서 그런 어떤 민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재 보면 민간투자법이라는 법이 갖고 있어서 도로나 철도나 여러 가지 SOC 시설에 대해서 민간이나 어떤 펀드에서 투자하고 건설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도로나 철도에서는 그런 민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지금 공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저희가 지금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한 내용도 그렇고 지금 투자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2013년에도 어떤 정부 정책 어떤 방침을 정한 게 있는데 공항을 건설할 때 있어서 국가가 국가에 귀속되는 활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터미널 시설 같은 부분은 공항공사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저 주민 갈등 해소 방안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민자 투자 관계로 이제 얘기가 넘겨졌습니다. 주민 갈등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문상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 기본 계획의 예산이 일단 그 우여곡절 때 배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킬 때 부대 조건을 달았는데요. 그 부대 조건대로만 명확히 하시면 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앞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항 예정 지역 및 손피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이게 부대 조건이었습니다. 그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동굴 조사를 그 기본 계획에 들어간 다음에 하신다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동굴 조사를 들어간 다음에 꼭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투입된 다음에 동굴 조사를 하겠다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집행함에 앞서서 이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실 용역에 대한 검증하고 동굴 조사만큼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해 놓고 진행이 돼야 할 거라 봅니다. 네, 동굴 조사를 선행해야 된다. 임선수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주민 갈등 최소화. 어쨌든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단위의 어떤 지역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고 또 이거를 통해서 민간 협의구를 통해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저희들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는 거기에다가 반영을 하고 또 저희 제주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 공항주변발전계획 수립에는 저희들이 그 문제 제기했던 부분 아니 건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민간 협의기구는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시급히 구성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제 제2공항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그 제주도 성산읍 일대를 제주도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투기 억제책을 이제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제 토지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오 의원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그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항 관련 부동산 투기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그 예비 타당 그 사전 타당 조사 6개월 전부터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정작 그 주민들이 땅을 팔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공항 발표를 한 거예요. 공항 발표를 하니까 그 땅값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정부지로 쏟아 올랐죠. 오르니까 주민들은 얼마나 엄청난 박탈감이 빠진 거예요. 파신 분들은. 심지어 뭐 순진무구한 우리 시골 사람들하고 이제 골탕 먹인다고 그런 소리도 나오고 이런 투기 세력들이 장난을 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거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사전에 투기 세력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투기 세력, 투기 공항 발표할 것을 사전에 알았다. 그를 공개하고 했으면은 어느 누가 땅을 팔겠습니까? 절대 우리 주민들은 안 팔았을 건데, 예? 이런 비밀리에 밀실 행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지금도 박탈감에 빠져 있고 그 지금 활발하게 팔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투기 세력들입니다. 이런 것도 차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지역에는 전부 뭐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그 땅에 임대해서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당장 내몰릴 상황에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실 행정을 했던 게 이런 큰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아픔을 주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이전에 투기 세력들이 극성을 부렸다면 정보가 사전에 누설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임성수 본부장님이 토지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봅니까? 예,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그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 한 15년에서 한 20년까지는 침체기였는데 최근 한 3, 4년간 이렇게 부동산이 굉장히 상승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 아니면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 아니면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완화 대책에 의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기획 부동산 투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간에 도의 입장에서는 공항 개발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 문상빈 대표께서는 이 부동산 투기 네. 어떤 현상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이게 뭐 밀실 행정이 아니었더라면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예정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미리 그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이곳이 공항 예정 후보지라고 발표를 미리 했더라면은 그 후보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땅을 미리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그 갑자기 이제 발표를 해버리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미리 정보를 이제 입수해서 알았던 어떤 몇몇 세력, 그런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이미 그전 한 5월부터 한 10월까지 그 토지 그 매매가 아주 극성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충분하게 비밀이 새 나갔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 결국은 밀실 행정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토지 투기 방지도 못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못한 그런 실패했다는 측면에서 이건 뭐 제주도에서 도정이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우리 나홍진 과장님, 지금 사전 정보 누설 얘기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뭐 말씀드리면 실제 뭐 후보지가 마지막에 4군데 정도로 압축된 다음에 마지막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저희가 성산으로 정해진 것은 거의 발표가 임박하는 그 시점에 돼서 실제 최종 4군데 후보지의 결정을 4군데 후보지 중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 것은 거의 최종 단계에 다다랐을 때 결정을 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혹을 많이 뭐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저희가 그 전에부터 저희 전체 30군데 후보지에서 8군데, 4군데로 압축됐지만 뭐 그 가운데에 있는 뭐 하모라든지 신도라든지 그 전에 사실은 당초에 제주도가 그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입지가 이미 오픈돼 있던 후보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지에 대한 토지 거래나 투기나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더 심각하게 이미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과정들을 모두 모니터링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제주도가 미리 사전에 4개 지역에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어야 되죠. 하고 그렇게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 게 우선 선행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나가지고 묶다 보니까 그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본 거예요.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어떠한 프로젝트나 어떠한 사례에서도 이미 이게 정해지지 않는 후보군에 들어가는 입지를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서 어떤 주민,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후보군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를 다 묶어서 어떤 토지거래를 묶은 그런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는 또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일단은 그 토지 거래 투기 세력은 없어져야 되겠고, 뭐 이 신공항 부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공항의 현재 상태, 굉장히 포화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신공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2025년 완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나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까지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당 비행기를 이착륙하는 횟수를 슬롯이라고 부르는데 슬롯이 현재 저희가 36회까지 계획돼 있는데 이거를 뭐 더 증가시키는 방안, 그리고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터미널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해서 늘리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지금 또 컨설팅을 착수해서 해외 회사들하고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해서 내년 한 3월까지 제주 터미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2025년까지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사업들은 약 2020년까지 또 마무리해서 이렇게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우리 문상빈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이미 기존 공항 그 확장 공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는 좀 당장은 커버가 될 거라 봅니다. 문제는 지금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그 양적 팽창의 정책을 계속 가져나갈 것이냐 아니냐 이 중대한 어떤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 그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수요 전체가 도민들이 그 경제 소득과 그 모두 직결되지 않는 구조가 지금 문제인데요. 그걸 바꿔나가는 정책 도입과 어떤 관광객 조절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몇 가지 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가 항공의 어떤 그런 정책도 좀 바뀌어야 한다 보는데요. 저가 항공사들이 그 소형 비행기들을 도입해가지고 보통 한 평균 150명 정도로 싣고 오는데 그만큼의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비행기로의 교체만 좀 검토하더라도 이착륙 횟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포화 상태 수요는 충분히 좀 줄일 수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유커들의 그 대량 관광은 계속 말이 많지만은 이걸 충분히 이제 바꿔나갈 수 있다 보는데 이미 그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 정부의 그 한한령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의 입도 수가 한 2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 있는 예를 보여주는 건데요. 면세점만 늘리고 들리고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이런 그 대량 관광을 좀 지양해야 되고,
관광의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별 관광의 변화만 있어도 양은 확실히 준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환경보전세를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환경보전 기여금을 좀 신설하고 대폭 강화한다면은 입도 관광객의 수가 자연적으로 좀 조절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5년까지 임성수 본부장은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 현재 제주공항 확장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또 공항의 혼잡 문제라든가 이용객 불편 문제, 특히나 안전 문제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특히나 금년 상반기 이렇게 보면 지연율이 20%가 넘어섰습니다. 뭐 이게 이러다 보니 지연되는 게 당연시되어 있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제2공항이 빨리 조기 개항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문상빈 대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관광 패턴의 변화 같은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고용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이거 무조건 이거 다 관광객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선 우리 사회적 인프라 구축도 지금 아주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 공항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지하수, 하수 처리 능력, 자동차 포화, 건설 포화, 쓰레기 문제, 도로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본래 우리 제주 창정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용 포화 상태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뭐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요거를 한 번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이거를 제한해야 되는지 요런 거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거고 지금처럼 우리 주민소득에 무관한 이 관광객 유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무작정 뭐 공항을 늘려가지고 저 관광객만 받고 우리 지금 뭐 하수 처리장은 바다로 내뿜는데 요거는 넘쳐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런 접근은 우선적으로 안 될 것 같고요. 우선 우리 제주도의 개발 우선이 아닌 적정 수준이 어느 것인가 요것부터가 선행돼야 됐고 이 해결책을 찾은 다음에 이 공항도 추진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우리 나 과장님, 지금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책 사업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과 연계해서 이런 국책 사업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을 기존 진행하는 대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제주에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항 주변의 복합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는 공항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공영 개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수 본부장님, 제주도가 구상하는 공항 복합 도시 조성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용어를 좀 통일을 했습니다. 공항 주변 발전 계획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면 이 계획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텐데 공항 예정지 주변에 대한 종합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항 주변 발전 계획에는 저희들 기본 구상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령 택지나 주택 등 이런 발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또 상하수도 문제, 도로의 문제, 그런 SOC 인프라 시설 계획 아니면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소득 증대 방안들 아니면 이 계획을 공항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기본 구상 용역에 담아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 말까지 추진될 겁니다만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항 주변에 대한 미래상을 그려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상 단계라고 하지만은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는 수용 인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만들어갈 겁니다. 아직 전혀 그런 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 수립할 때는 기본 계획부터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은 기본 구상을 먼저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항 주변 발전 계획 이제 세우겠다고 하는데 우리 고용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과연 우리 시설 인프라를 하기 위한 예산을 담보할 수 있는지 우리 공영 개발했을 때, 예, 또 그게 의심스럽고요. 우리 과연 또 누구를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지, 우리 아까 뭐 말했듯이 현대건설인지 또 다른 뭐 대기업인지 이런 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주민들께서는 이제 공항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의를 할 때 협력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는 게 아닌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요. 만약 이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들 갈등이 이제 더 양상되는 게 아닌지도 봐야 되고, 이런 이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동참했을 때, 찬성했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은가, 요거를 아주 중요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동의 없이 이거를 추진한다면은 아주 큰 이제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외국에도 보면은 공항 주변에 에어시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변 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 나홍진 과장님, 요 공항 주변 지역 개발에도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공항 주변 지역은 저희 국토부가 관할하는 구역이 아니어서 어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공항 사례에서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프랑스 드골 공항도 그렇고 공항 주변과 어떤 도시가 같이 발전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들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에어시티 개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거는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항과 어떤 주변 지역 개발 자체가 같이 다 묶어서 우리 주민분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저 문상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가끔 느끼는 거지만요. 지금 그 제주도 관계자분들과 국토부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토론할 때 서로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느낌인데, 저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 제주도정이 원지사와 제주도정이 타인의 고통을 좀 즐기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자기 삶의 터전이 빼앗길까봐 밤잠도 못 하고 못 자고, 심지어는 약도 드시고 이게 그러신 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갈등에 대한 어떤 해소책도 못 내놓은 상태에서 대화도 잘 안 하는 상태에서 주변 마을의 발전 계획을 세운다. 그걸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건요, 이거는 이 발전 계획이 옳다 그러다 이런 또 가능하다 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발상을 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좀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에 앉아서 편안하게 자기 그 성형 시술을 받고 미용한 그런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원지사하고 제주도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고 그런 그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해소도 하지 않은 채 그 지역 주민들의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 계획, 발전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 주변 마을의 주민들하고 그 피해 지역 주민들하고 뭐 대립과 갈등을 반목을 야기시킨 겁니까? 그런 행정은 뭐 어떤 이유입니까? 이건 너무 비열한 행정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그 원희룡 지사는 이 공항 주변 지역 개발 발전 계획도 제주도가 중심이 된 공영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임성수 본부장님, 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또 부지는 마련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공항 주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많은 면적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게 되고. 근데 그 저희들이 이 공항 주변 발전 계획을 서두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도 되면 공항 기본 계획이 수립 중앙정부에서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공항 발전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 계획 중에는 아마 국비로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로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절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공항 주변 개발, 그리고 공항
설치, 새로 신공항 건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문상빈 대표님부터 먼저. 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갈등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그 공항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이라든지 뭐 민간 협의 구성 문제를 꺼내든 것은 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 설령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논리 전개 순서가 첫 번째 제2공항의 본격 추진이 전제가 되고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공항 주변 지역 개발 계획, 그 다음은 보상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이 갇힌 그 민간 협의 기구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 협의 기구를 먼저 구성을 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나머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맨 마지막이에요. 그것마저도 거의 보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뭐 추진될 게 눈에 보도 뻔한데요. 이런 것들은 최소한 그 사회적 합의 속에서 좀 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들인데 이것이 먼저 서른도로 얘기되는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 파괴를 줄이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제주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 것인지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1분씩만 우리 나 과장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예. 저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렇게 제주도정에서 추진하는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변 공항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소음 피해를 입게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어떻게 지원을 더 해드리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문상빈 대표님. 그렇게 이해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뭐 발전 계획 하지 않습니까? 발전 계획, 개발 계획. 그러니까 발전 계획, 개발 계획이 어떤 겁니까? 결국은 어떤 뭔가 시혜적인 어떤 사업을 주고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고 들여오는 것인데 그거하고 지금 피해 갈등 주민 지역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임성수 본부장님 마무리 발언. 예, 예. 사실 금년 이렇게 저희들 소통팀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앞으로 더더욱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공항 주변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우리 고용호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성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항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전부 다 우리 제주를 걱정하는 제주도민이라는 점, 이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제1 낮은 급여와 연약한 일자리를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공항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주도의 관문이 넓혀진들 우리 제주도민에게 득이 될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보게 되면은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 생존권은 항상 상충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업 경제성이 높다고 해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발 방식은 이제는 차단돼야 합니다. 30년 전 개발 만능 시대에 중문 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단지 안에 포함된 속칭 내린내 포구, 성천포 주민들이 집단으로 쫓겨난 실향의 아픔을 우리는 지금도 트라우마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존권은 개발에 우선돼야 합니다. 밤늦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